일단 오늘 본론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환경 구성했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동봉해서 설치해준 가상기계가 내 노트북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최신 기술이다 해서 고통받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옛날 버전, 우리 지금 새로운 안드로이드 앱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 새로 만들 때 잘은 모르겠지만 뭐 7.0 뭐 N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7.0 버전을 세팅을 해두고 한 학기 동안 앱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7.0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앱을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버전인 7.0 버전의 가상기계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열릴 것이고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파일 두 개가 열려 있을 것이고 메뉴 오른쪽 위에 정도 보면 이런 느낌으로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가상기계 목록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만들어 준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디바이스 매니저를 누르시면 이런 느낌의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를 미리 만들어 와서 두 개가 떠 있긴 한데 여러분은 지금 아마 하나가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넣어준 게 너무 오래 걸렸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하나 보이는 이 친구를 깔끔하게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면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일단은 하드디스크 용량을 조금은 더 확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젠 돌이킬 수 없어요. 날려버렸으면. 이제 새로운 장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 일단은 가상기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쇼핑을 하실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실험적인 뭐 픽셀, 이 구글에서 만든 포맷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해상도 어떤 식으로 잡아놓고 가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냐 등등 있고, 저는 요 갤럭시 넥서스라는 친구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은 이거는 자유롭게 지정하실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는 요 세로로 16대 가로로 9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조금 크기가 작은 느낌의 가상기계를 만들어서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이거는 개인의 소위 말하는 취향의 영역이니까 자유롭게 고르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자기 컴퓨터 좀 느리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제가 고른 이 친구 정도 사이즈를 쓰시는 게 아마도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가상이긴 하지만 해상도가 클수록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 조금 더 크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 정도 눌러주시고 다음 누르시면 이제 여기다가 어떤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올릴 거냐를 추천하는 버전 목록이 있고 뭐 X86 이미지스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우리는 아직 초보니까 추천하는 버전들 중에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안드로이드 7.0이라고 적혀 있는 이게 누가라고 발음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 친구가 있을 것이고 아마도 여러분은 이 친구 옆에도, 그러니까 API 레벨 24 안드로이드 7.0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 옆에도 다운로드 버튼 비스무리한 게 보일 겁니다. 그 친구를 지금 눌러두시면 한 1기가 정도 되는 용량을 다운로드를 할 거예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 친구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하신다면 이제 새로운 기계 이름 고르고 뭐 적당히 골라주시고 피니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최소 버전인 24에 해당하는 버전의 새로운 가상기계를 만들 수가 있고 얼마든지 켜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제 컴퓨터에서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거의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동안 바로 띄울 수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친구니까 혹시 자기 노트북이 좀 부담된다 하는 친구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새로운 가상기계를 설치를 해서 이번 주부터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일단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 조금 걸리실 테니까 그 사이에 저는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먼저 설명 진행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잘 안 된다 싶은 친구들 봐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3주차 마지막 요일이죠. 목요일이 3주차 수업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뷰와 이벤트, 우리 수업에서 상당히 자주 언급될 두 단어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표를 들고 와봤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제
미풍양속에 따라서 빠르게 끝냈고, 지난주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열심히 다운로드해서 설치 진행했고, 일단 우리 수업은 16주차는 크리스마스에 가장 가까운 정규 수업일이죠. 그렇다 보니까 쿨하게 휴강을 하는 걸 기본적인 목표로 잡고 일정을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것도 있지.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명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는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 목표상으로는 중간고사는 8주차에 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8주차 목요일의 전날 해서 그 주 월화수를 제가 입원을 하게 생겼어요. 입원을 해서 뱃속에다 주사를 꽂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고기를 뜯어서 꺼내가지고 검사를 하는 그런 예약을 잡아놔가지고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동안 저는 제 몸을 탐구를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카톡 같은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정 궁금하다 면회를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일단 중간고사는 8주차에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3, 4주차가 일종의 하나의 세트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총 2주 워치 세트를 우리 수업에서는 3번을 연거푸 들고 가는 거를 일단 기본적인 흐름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뷰와 이벤트,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란 친구가 두 번째 세트의 주인공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라는, 우리 실제로 지금 눈앞에서 메인 액티비티 좀 잡아라든가 본 적 있죠? 그런 친구들 실체를 일단은 중간고사 때까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쓰는 정도로 만족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 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답정너에 해당하는, 안드로이드 만드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써야 되는 그런 사연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복잡한 동네다 보니까 중간고사 이후 시점, 달리 말하면 저걸로 시험을 보지는 않는 내용으로서 중반부 뒷부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의 세트를 3번 가져가고, 그 뒤엔 이제 슬슬 여러분 각자 자신만의 앱 만들어서 진행하기 위한 시간들로 채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트가 총 3개 있고, 자, 이것들 중에 잠깐만요. 지금 슬라이드가 하나가 날아가긴 했는데, 일단 자, 저 2주 워치 중에 앞주는 일종의 현장 학습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자,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이 펴놓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것 같네요. 과연 이 동네는 뭐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와 같은 느낌으로 슬라이드 설명은 최대한 배제한 채 직접 우리가 엔터 쳐가면서 녹색 화살표 눌러가면서 이 동네 이런 것도 쓸 수 있나 보구나. 잘은 모르겠지만 뭐 가능은 한 것 같네. 나 이거 어떤 앱에서 본 적 있어와 같은 느낌으로 현장 학습의 느낌으로 실습 위주로 가져가 보고, 그거에 대한 조금 더 본격적인 내용을 2주 세트의 뒷주에서 조금 슬라이드를 투자를 해서 같이 가져가 보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과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제 저 뒷주에 해당하는, 잠깐만, 추석이 다음 주죠 지금? 다다음 주가 아니라 이거 2개를 바꿔주면 되겠죠. 다음 주에 쉬고 다다음 주에 이제 정리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헬로월드라는 프로젝트 다시 한번 열어보고, 우리 녹색 화살표만 눌러보고 끝냈잖아요. 헬로월드 출력되는 것만 확인하고 끝냈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지금 떠 있는 2 파일들, 어떤 파일들인가, 무엇을 입력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나중에 녹색 화살표 눌렀을 때 어떤 다른 결과가 튀어나오나 같은 것들을 현장 학습을 하는 느낌으로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여러분 이제 결국은 나만의 앱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를 살짝씩만 넓혀가면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구나. 지금 우리가 앱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전에 창의적 컴퓨팅 수업이라든가 그런 데서 배웠던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적용하려면 얼마든지 못할 건 없겠구나 정도의 감각을 들고 가고 후반부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자, 오늘은 현장 학습이니까 여러분 중간중간 막 궁금한 점이 떠오른다, 언제든지 손을 들고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같이 진행한 걸 여러분이 기억하거나 남기기 위해서 뭐 노트를 한다거나 굳이 본인이 녹음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는 시험 범위는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간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슬라이드라든가 예를 들면 예시 코드라든가 과제 설명서라든가 등등 여러분이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늘 수업 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지 않는, 나쁘게 말하면 좀 자질구레한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시험에 출제가 안 되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안심하시고 미래를 위해 남기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즐기기 위해 같이 실습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자, 그래서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돌아가 봅시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긴 한데 저는 커닝 페이퍼를 들고 왔어요. 오늘 6장을 주파를 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일 땐 6장을 얼마든지 주파를 했는데 이제 중년 초기, 제가 작년까지는 제가 청년 말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중년 초기의 입장에서 속도를 내고 그다음에 아마 지칠 테니까 중간 쉬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기가 요 24 버전 가상기계를 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설치 버튼 눌렀고 근데 잘 안 뜬다 하는 친구 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친구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업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켜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갖고 놀았던 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떠 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로딩이 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일단 와서 짐 풀자마자 바로 충전기 꽂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부터 켜놓고 노트북 일하라고 시킨 다음에 잠깐 쉬는 느낌으로 진행하면 좀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생김새를 살짝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java 파일, .xml 파일 그대로 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딩이 끝났다라면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 안드로이드라는 이름 적혀 있는 이 부분에 일종의 폴더 같은 느낌으로 목록이 쫙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혹시나 이 창이 안 보인다 라면 Alt 1을 누르시면 얘네를 보여주는 프로젝트 탭을 열거나 닫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코드 칠 때 나 좀 크게 보고 싶어 하면 닫아놓고 코드 치고 Alt 1 해서 다시 열어보거나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살짝만 생김새를 볼게요. 지금 보면 그래요. 안드로이드 앱 하나를 만들기 위한 내용들이랍시고 폴더를 5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뭔가 하나 있긴 하지만 일단 생략을 합시다. 그래서 manifest라고 적혀 있는데 manifesto가 무슨 뜻이에요? 컴퓨터 아닌 동네에서도 이 단어를 가끔씩 쓰죠. 저는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는 안드로이드 manifest.xml 갖고 뭔가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현재 열려있는 게 아닌 걸로 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매니페스트들이 모여있는 폴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익숙한 이미 들어본 적 있는 자바라는 이름의 적나라한 폴더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열어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했던 프로젝트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뭔가 웹 주소 같은 느낌의 com.example.helloworld라는 폴더가 보이고 그 안에 main activity라는 C 동그라미 돼 있는 항목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 main activity.java입니다. 달리 말하면 .java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 탭에서 자바 폴더 안에 모여 있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앱 하나 만들기 위해서 .java 파일을 3개, 4개 만든다 라면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폴더 안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창을 닫았다 하더라도 여기 와서 더블 클릭하면 다시 열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요 밑에 보면 RES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어요. RES 까보시면 뭔가 드로업을 그릴 수 있는 레이아웃 놓기 위한 밉맵은 들어본 적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얘도 그림 비슷한 거가 있을 겁니다. values 값들이 담겨 있나 봐요. XML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 레이아웃이라는 폴더를 까보면 우리 지금 떠있는 두 파일들 중에 하나인 activity_main.xml은 이 폴더 안에 들어있습니다. RES들 중에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RES인가 봐요. 자, 그러면 RES는 뭘 의미하는 걸까? 자바는 그래 자바 코드 파일들 들어있는 거고 RES는 뭐의 약자일까요? 아마도 컴퓨터 동네에선 이제 저런 축약어, 특히 세 글자 축약어를 쓰는 케이스가 꽤 많잖아요. 예를 들면 PDF, TXT, DIN이라든가 그런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슬랭 같은 느낌으로 속어 같은 느낌으로 쓰고 RES는 보통은 리소스의 약자로 씁니다.
아마 resources라고 불러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resource 하면 자원이죠. 나중에 필요할 때 들고 가서 써먹을 수 있는 애들. 예를 들면 드로우볼 폴더를 까보시면 런처 백그라운드, 런처 포어그라운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그 녹색 머리통 모양 아이콘을 표시하기에 써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 저기 들어가 있고 등등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내 앱에다가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그림 파일들을 추가하고 싶다. 그림 파일은 이 안드로이드 앱 자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자원, 리소스에 해당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폴더 안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activity underscore main이라는 친구도 리소스로서 우리 앱에 지금 추가되고 있는 상태고 걔는 레이아웃이랑 관련돼 있는 친구로서 추가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싸하죠? 그러면 일단 얘는 그 정도로 내비두고 여러분 activity underscore main.xml 실수로 닫았다라면 res 폴더를 털면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한번 구경해 봅시다. .java 파일, 여러분 .py 파일 써본 적 있죠? 거기다 열심히 뭐 import time enter 막 이런 거 적어본 적 있잖아요. 나중에 F5라든가 누르면 실행할 수 있죠. 그런 .py 파일은 기본적으로 글자들을 적어 놓을 수 있는 파일이잖아요. 여러분 원한다면 뭐 주피터 노트북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윈도우 메모장으로도 얼마든지 열어볼 수 있는 일반 글자들이 담겨있는 파일이었습니다. .java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글자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담겨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늘 봐왔던 그런 노멀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xml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 앱은 켜면 화면 한가운데 헬로도 보여줄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뭔가 좀 복잡한 마치 막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포토샵이라든가 그림판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뭔가 고를 수 있고 파레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뭐 컴포넌트 트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일종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어디다가 이거 보여줘야지와 같은 느낌으로 각을 잡을 수 있는 가운데 화면이 있고 오른쪽에 어트리뷰츠 해가지고 뭔가 복잡한 것들이 막 적혀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기는 한데 일단 activity underscore main.xml 파일은 어떤 파일이냐라는 거를 실체를 보고 싶다면 자, 요 .xml 파일을 열어둔 상태에서 오른쪽 위 살짝 보시면 디자인 옆에 코드라고 적혀 있는 친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클릭을 하시면 .xml 파일의 실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xml 파일도 마찬가지로 .java 파일이나 .py 파일이랑 마찬가지로 얘도 기본적으로는 글자들을 적어 놓는 파일이에요. 그렇긴 한데 .java 파일이랑은 생김새가 조금 다르죠. 여러분 막 꺽쇠 열고 닫고 꺽쇠 텍스트 뷰 뭐 복잡한 거 엔터 쳐서 적어 놓은 것 같고 잘은 모르겠지만 저런 내용들이 이미 적혀 있는 상태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얘는 디자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동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영어 단어 방금 나왔던 뭐 텍스트 뷰라든가 그런 영어 단어들이 이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나를 물론 수업 때 대충 들어본 적은 있긴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요거에 예를 들면 어원이 어떻게 된다든가 요걸 가지고 수업 시간에 쓰지 않았던 다른 기능 어떤 걸 추가로 쓸 수 있을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발 도구들에서 제공하는 자, 요거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main activity.java를 보시면 그래요. public 클래스, 메인 액티비티, 익스텐즈 어쩌고 저쩌고 오버라이드 등등등등 해서 언크리에이트, 셋 컨텐트 뷰, r.layout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파일 이름이죠. 등등등 해서 모르는 단어, 생판 모르는 단어들이랑 그럭저럭 우리가 다른 데서 구경할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이 막 혼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요 셋 컨텐트 뷰 지금 코드 적혀 있는 것만 봐선 얘는 아마도 함수 이름인 것 같아요. 프린트라든가 그런 거 비슷한 함수 이름인 것 같아요. 일단 자바 동네에서는 파이썬에서 우리가 함수라고 불렀던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호출식을 적을 수 있고 그걸 계산하는 동안 어딘가에 적혀 있을 저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게 될 그런 개념을 함수가 아닌 메서드라고 보통 통칭을 하긴 합니다. 아무튼 셋 컨텐트 뷰는 그런 느낌의 코드랑 연관되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확히 무슨 의미냐를 여러분이 보고 싶다면
자, 이건 같이 해봅시다. .java 파일에서 새 컨텐트 뷰 있는 부분에 클릭을 하든가 해서 커서를 갖다 댄 다음에 컨트롤 키랑 Q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이름과 연계되어 있는 설명들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여기저기에서 들고 와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메서드고요. 리턴 형식은 보이드고요. 인수는 하나 받는데 인트 형식 하나를 받아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얘 원본은 어떤 친구 .java의 이 친구입니다. 해서 오버라이즈 해갖고 새 컨텐트 뷰 동일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자, 위에 있는 내용 살짝 구경한 다음에 아랫줄 오버라이즈 해서 동일한 이름 클릭하시면 이번에는 컴포넌트 액티비티의 새 컨텐트 뷰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얘도 원본은 액티비티의 새 컨텐트 뷰입니다.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액티비티의 새 컨텐트 뷰라는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인터넷에서 가져오기 시작해요. 인터넷이 미국에 있어서 좀 느립니다. 아무튼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 지금 24 버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1 버전, 최초 버전부터 있었던 친구인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인수 인트값 하나 받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메서드 자체는 어떤 일을 하는 친구입니다. 같은 것들을 영어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작은 창으로 만족을 못하겠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면 See also 이것도 봐주세요 해서 여기서부터는 아예 인터넷 창을 띄워서 잠깐만 미안하대요. 404가 떴어요. 아마 다시 하면 잘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저 새 컨텐트 뷰라는 우리가 지금 잘 모르겠는 이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얼마든지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 컨텐트 뷰 호출식 그래서 저기다가 r 어쩌고 액티비티 언더스코어 메인을 집어넣고 호출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짓을 하는 거냐에 대한 설명을 살짝만 볼게요. set the activity content from a layer resource 그러니까 RES 폴더에 우리가 세팅해놨던 그 파일들 내용들 중에 하나를 들고 와서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지금 하얀색으로 한가운데 헬로 월드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런 화면에 내용물을 구성하기 시작한다. 지정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 메서드를 호출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날려버리고 이건 저만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날려버리고 자바에서 주석을 적고 싶으면 슬래시 2번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없는 상태로 녹색 화살표를 누른다면 시간 얼마 안 걸리겠지? 그래서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activity underscore main.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화면을 구성한다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어놨었던 그 한 줄을 주석 처리를 해버렸더니 앱을 딱 켰을 때 더 이상 리소스에 각 들고 와서 화면을 세팅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마도 투명이겠죠? 노말 색상으로 그냥 배경만 칠해놓고 한가운데 헬로월드를 보여주지 않는 상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요거 주석을 풀었었다면 여기에 헬로월드 느낌표 지난 시간에 봤던 그대로가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녹색 화살표 누르면 화면 하나가 뜨고 헬로월드 느낌표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일단 요 한 줄이 없다면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 한 줄이 하는 일은 방금 컨트롤 Q 눌러서 읽어본 설명을 가지고 유출을 한다면 리소스를 털어와서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거기에 헬로 월드라 한가운데 보여줘야 돼 라는 느낌으로 적혀 있었나 봐요. 그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화면 한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서 실제로 화면 한가운데 배치를 시켜준 것 같습니다. 내용은 헬로 월드로 채우고요.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xml 파일에 실제로 적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저만 볼게요. 실제로 .xml 파일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면은 뭐 대충 그 정도로만 납득을 합시다. 우리의 메인 액티비티는 나중에 켜면 내용물로서 요거 하나를 보여줘야 됩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뷰고요. 그 친구의 텍스트는 헬로 월드고요. 그 친구의 너비랑 높이는 이렇고요. 그 친구의 위치는 뭐 이런 느낌으로 알아서 잡아주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혹시나 원한다면 지금 텍스트 뷰라는 새로운 이름 튀어나왔잖아요.
요 .xml 파일에서도 얼마든지 컨트롤 Q로 누르면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목이 뷰와 이벤트인데 텍스트 뷰라는 친구를 .xml 파일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원하는 글자들을 자신의 영역에다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글자들 뭔가 덩어리를 화면 왼쪽 위 꼭대기에다 보여주고 싶다라면 우리는 .xml 파일을 열심히 뚜닥거려 가지고 새로운 텍스트 뷰 하나를 화면 왼쪽 위에 보여주라고 적을 수만 있다면 나중에 녹색 화살표 눌렀을 때 .java 파일의 이 부분에 입각해서 그 .xml 파일에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화면 왼쪽 위에 보여줄 수 있는 실제 텍스트 뷰 일종의 실물을 만들어 갖고 배치를 해서 보여주는데 성공할 수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살짝 등장을 했는데 우리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 때 empty views activity 해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액티비티랍시고 만들어줘 했더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지가 알아서 파일을 2개를 추가를 해줬어요. 그걸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화면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 .java 파일이랑 .xml 파일 2개를 조합을 해서 지금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유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이 두 파일의 조합으로 현재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앱이 구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런 두 파일의 조합 자체는 언제 이루어지냐라고 얘기한다면 일단은 그 조합을 발생시키는 것 자체는 이 한 줄에 의해서 .java 파일의 이 한 줄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그리고 얘는 현재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파이썬에서 함수 정의 써본 적 있죠? DEF로 스타트 하잖아요. 함수 정의 직접 적어본 적 있고 나중에 어딘가에서 그 이름 괄호 열고 닫고 엔터 적어두면 그 이름 적어놓은 괄호 열고 닫고 적어놓은 그 부분을 실행하는 시점에 함수 정의 들여쓰기에서 넣어놨던 문장들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자, 요 한 줄은 지금 onCreate라는 또 다른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내용물로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onCreate 하면 무슨 뜻일까요? create 만들다라는 뜻이죠. on은 뭐 말 그대로 on이죠. 얻는다는 거잖아요. onCreate. 자, 요 내용물은 사실은 여러분이 녹색 화살표 눌러서 또는 그걸 닫아버리고 다시 이제 우리 뭐 앱스 화면 보면 깔려있는 앱들 목록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앱을 눌렀을 때 헬로월드를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이 내용물을 가장 먼저 호출한다 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앱을 켤 때 이 내용물을 실행할 건데 그 내용물 안에 얘 화면 .xml 파일에 적혀있는 대로 뿌려야 된다 와 같이 적혀있기 때문에 .xml 파일 리소스로서 지금 저장되어 있는 저 내용에 입각해서 텍스트 뷰 하나를 만들어서 화면 한가운데 뿌리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 한 번만 더 요약을 할게요. 자, 왜 두 파일이 조합되고 있냐는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얘를 onCreate 내용물로서 적어놨기 때문에 그러한 조합, 화면 한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헬로월드를 새로 만드는 행동을 이 앱을 처음 켰을 때 예를 들면 녹색 화살표 누르거나 껐다가 다시 켰을 때 그 시점에 실질적으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해두고 .xml 파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 보기 귀찮으니까 디자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진짜로 여러분이 지금 화면 한가운데 헬로월드 보여줄라나 보다 일종의 미리 보기 같은 느낌이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화면이 좀 너무 크거나 작다 하는 친구들은 자, 여기 지금 안드로이드 핸드폰 모양 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의 기계에서 보여줄 때 어떻게 표시가 될 거냐를 지정할 수가 있고 심지어 시계 같은 것도 가능하고 조금 더 내리면 우리가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다 잡아둔 가상기계 뭐 픽셀 7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갤럭시 넥서스라는 친구를 쓸 거니까 이 친구를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 해상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20에 128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상기계에 보여줄 때는 이 정도 크기를 가질 거고 한가운데 헬로월드는 이 정도 사이즈로 보여줄 겁니다. 와 같이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로 녹색 화살표 눌렀을 때랑 동등한 느낌으로 보여주도록 그렇게 잡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그렇게 잡아주면 대부분 상황에서는 이제 크기가 조금 작아질 거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확대를 하거나 해서 조금 더 쉽게 구경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여줄 거냐 화면 있고 왼쪽 아래 보시면 컴포넌트 트리라고 해가지고 뭔가 폴더 같은 느낌으로 돼 있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어 이건 잘 모르겠어요. 요 밑에 이제 아까 봤던 단어 텍스트 뷰라는 단어가 지금 적혀 있고 약간 회색으로 얘 헬로 월드 보여주는 텍스트 뷰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를 눌러보시면 요 디자인하기 위한 화면에서도 이 텍스트 뷰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xml 파일 내용물을 고칠 때는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xml 파일 내용물을 구성하는 각각의 뭔가들에 대해서 컴포넌트 트리에서 선택을 해서 고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단은 지금 한가운데 띄워주려고 하고 있는 텍스트 뷰 친구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오른쪽에 어트리뷰트 메뉴를 보시면 어트리뷰트가 무슨 뜻이에요? 뭐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한국말로 보통 속성 정도로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고른 그 화면 한가운데 띄우려고 하고 있는 텍스트 뷰의 구체적인 속성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컴포넌트 트리라든가 이런 곳에서 요 헬로 월드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 뷰 친구를 클릭을 하시면 선택을 하시면 그 선택을 한 텍스트 뷰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텍스트 뷰 회색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속성으로 ID라는 속성이 지금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ID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한양행 같은 걸 로그인할 때 학번으로 로그인할 수 있고 자기 한양 메일 주소 ID로 로그인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뭘로 로그인합니까? 학번 10자리 칩니까? 아니면 자기 한양 메일 이름 치고 비밀번호는 똑같이 치면 돼요? 여러분은 뭐를 씁니까? 저는 학부 시절에는 학번을 썼거든요. 그때는 한양 메일이 필수가 아니었어요.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다들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아이디를 써서 로그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치사하죠. 단일 서버이기 때문에 치기 쉬운 이름, 예를 들면 세 글자 이름, LJH 이런 건 이미 선배들이 다 선점해놨어요. 저도 5글자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가입하려고 하면 다 중복됩니다. 딴 거 하세요. 막 뒤에 87 같은 거 붙이세요. 87이 아니지. 00 같은 거 붙이세요.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아무튼 간에 학번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고 그런 아이디를 컴퓨터 동네에서 많이 쓰는데 아마도 아이덴티파이어의 줄임말로서 보통 쓰게 됩니다. 아이덴티파이는 식별하다 뭐 그런 느낌으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텍스트 뷰를 4-5개를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목록에 막 200개씩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가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걔는 아이디가 tb_helloworld인 친구야와 같이 각각의 요소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각의 텍스트 뷰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아이디를 미리 속성으로서 어트리뷰트로서 지정을 해두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지정해둔 아이디가 tv인 친구 걔의 텍스트를 딴 걸로 바꾸고 싶어와 같이 나중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코드를 적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용도로 자주 쓰기 때문에 아이디 속성을 고르는 칸을 가장 위에다가 얹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킨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어떤 텍스트 뷰라든가 이런 친구들의 아이디를 지정할 때는 여러분 나중에 회사 가면 그쪽 규칙을 따르면 돼요.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아이디를 지정할 때 가장 먼저 이 친구가 텍스트 뷰니까 tv 정도를 적고 그 다음에 shift 빼기에서 언더스코어를 한 다음에 뭐에 대한 텍스트 뷰인가 해서 영어로 살짝 지금 얘는 헬로월드 보여주는 애니까 tv_helloworld와 같은 느낌으로 아이디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버튼 하면 bt 뭐 리스트 뷰 lv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는 그 친구의 일종의 형식 이름의 약칭 뒤에다가는 걔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서 아이디를 구성할게요. 아무튼 엔터를 치면 이제 이 친구는 아이디가 헬로월드인 텍스트 뷰가 됐어요. 그다음에 왼쪽 아래 컴포넌트 트리를 보시면 이제 얘는 단순한 텍스트 뷰가 아니라 tb_helloworld라는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는 친구입니다라고
아이디를 써서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이전에는 이에 대한 아이디가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 뷰입니다. 헬로 월드 보여주는 텍스트 뷰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줬었어요. 근데 내가 이 친구의 이름을 부르자 얘는 와서 꽃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아이디를 지정해 줬더니 이 친구 헬로 월드 텍스트 뷰입니다. 이 친구 헬로 월드입니다. 텍스트 뷰인지 아닌지는 옆에 아이콘으로 판단할 수 있고 마우스 갖다 대면 튀어나와요. 와 같은 느낌으로 아이디 위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는 거, 우린 지금 .xml 파일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 써서 이런 식으로 창에다가 뭔가 적고 엔터키 치고 하는 .xml 파일을 다루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것도 역시나 저만 확인을 해볼게요. 실제로 .xml 파일의 근본에 해당하는, 본질에 해당하는 글자들 안에서도 텍스트 뷰에 아이디는 tb_helloworld입니다 라고 요 한 줄이 지금 새로 추가된다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직접 키보드로 고치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우리가 보기 쉬운 형태를 열심히 막 여기저기에 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뿌려주고 있는 내용들 중에 일부를 선택을 해서 다른 걸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그 결과가 다시금 .xml 파일 본문에 텍스트에 반영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엔간하면 .xml 파일 본론을, 원본을 다루지는 않고 디자인 화면만 써서 앞으로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면 한가운데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그 텍스트 뷰의 아이디 속성을 지정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면 헬로 월드 느낌표를 출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헬로 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xml 파일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 텍스트 뷰에, 자, 이거 같이 해봅시다. 어트리뷰트 탭에서 스크롤 조금 내리면 트랜스폼즈, 그보다 조금 더 아래 보시면 커먼 어트리뷰트, 커먼, 아마도 네가 자주 고치게 될 속성들 해가지고 목록을 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하고 헬로 월드 느낌표, 여러분이 가상기기에서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글자들 역시나 이 텍스트 뷰에 대한 속성으로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트리뷰트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이걸 여러분이 고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를 한가운데다 띄워주는 앱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고쳐봅시다. 한국말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느낌표. 엔터를 치시면 막 뭐 노란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시하시고, 디자인 화면에서도 한가운데 안녕하세요 느낌표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생략하지만 만약에 녹색 화살표를 누른다 하더라도 화면 한가운데 이제는 안녕하세요 느낌표를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앱을 켰을 때.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수천만 번 반복하면 카카오톡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걸 수천만 줄 짤 수는 없겠죠. 이제 반복 흐름이라는 걸 쓰겠죠. 자, 이런 식으로 .xml 파일에다가 내 화면 한가운데 보여줄 텍스트 뷰, 이런 느낌의 속성으로 새로 만들어서 보여줘라고 리소스로서 담아두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xml 파일은 그대로 두고, 여러분 그 컨트롤 탭 얘기했었죠. 컨트롤 탭 누르면 열려있는 파일들 중에 하나로 다음 파일로 이동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java 파일로 돌아와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안드로이드 앱은 어엿한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화면 한가운데 떠있는 그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다른 걸로 변경하기 위한 자바 코드를 적어두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걸 어떻게 하나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방금 살짝 읊은 내용에 의하면 우리 앱 딱 처음 켰을 때 이 중괄호 안, 자, 자바 동네에서는 파이썬이랑 다르게 파이썬에서는 while문 내용물, if문 내용물, 함수 내용물 할 때 탭을 써서 들여쓰기를 해서 여기까지가 내용물임이라고 표시를 했었는데, 자바 동네에서는 중괄호를 써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앱을 처음 켰을 때 해야 되는 일들임과 같이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앱을 처음 켰을 때 이 set content 뷰에서 두 파일을 조합해서 화면 만든 다음에 추가로 뭔가를 해줘라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엔터키를 조금만 더 치고, 자, 여러분 지금 중괄호 잘 보세요.
uncreate를 합시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그 사이에다가 엔터를 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화면 한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안녕하세요 느낌표라고 적혀있는 그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다른 걸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자바 코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조금 미안하지만 따라서 쳐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대문자 T로 시작하는 텍스트 대문자 V 정도까지 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 텍스트 뷰가 목록에서 맨 위에 뜰 겁니다. 이 상태에서 중요한 엔터를 한번 쳐주세요. 엔터를 치면 자, 제가 여기서 엔터를 칠 테니까 지금 화면 맨 꼭대기에 저 임포트 어쩌고 저쩌고 있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엔터 키를 치면 뭔가 나왔다 사라졌어요. 지금 축약 표현을 해줘서 그런데 이 친구를 까면 지금 우리 대신에 이 한 줄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임포트문 파이썬에서 써본 적 있죠? 임포트 타임, 임포트 랜덤 했을 때 random.wendInt라든가 time.sleep이라든가를 나중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느낌의 문장이었잖아요. 일단 걔랑은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자바 동네에도 이런 느낌의 임포트 문이라는 친구를 적을 수가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 대신 자동으로 지금 적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텍스트 뷰랑 관련된 우리가 직접 치기는 좀 까다로울 한 줄을 자동 완성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실행 취소해 볼게요. 원래는 이 줄이 없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이름을 그냥 생으로 치면 오류가 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생으로 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여러분이 적당히 적다가 엔터 키를 쳐서 완성을 하면 얘는 일단은 적을 수 있는 이름이 돼요. 위에 있는 한 줄, 자동 완성당한 한 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 뷰라는 형식 이름 하나를 적고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 일단 지금은 이 정도의 이름을 적도록 하죠. 그 다음에 는을 한번 해주시고 소문자 F랑 대문자 V를 살짝 눌러주시면 find view by id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자동으로 골라줄 겁니다. 엔터를 쳐주세요. 한 다음에 그럼 괄호 안으로 커서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대문자 R 한 다음에 점을 찍고 id 한 다음에 점을 찍으면 우리가 .xml 파일에서 지정했던 그 이름 tv_helloworld가 선택이 될 겁니다. 엔터를 쳐서 완성하고 탭 키를 눌러서 커서를 뒤로 이동시킨 다음에 세미콜론을 찍으시면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요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로 미룰게요. 우리 현재 목표는 화면 한가운데 안녕하세요 느낌표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키를 이제는 다른 글자가 보여주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일단 첫 줄 구경만 해본다면 찾아오고 있어요. 뷰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집어오면 안 되니까 우리가 무슨 뷰를 찾아오기를 희망하냐를 id가 tv_helloworld인 뷰를 찾아와줘 라고 메소드 줄씩 적은 것 같아요. 그렇게 찾은 거를 tv_helloworld에 담아놓고 지금 스타트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는 화면 한가운데 안녕하세요 느낌표를 보여주고 있는 걔가 tv_helloworld에 담겨있는 상태일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걔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다른 글자로 변경하는 겁니다. 해서 이제는 가져온 텍스트 뷰를 tv_helloworld라는 이름을 써서 자동 완성 당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걔에다가 점을 찍으면 걔를 갖고 할 수 있는 일들 비슷한 느낌으로 역시나 목록이 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문자로 시작하는 set 한 다음에 대문자 t까지 적으시면 set text라는 메소드가 튀어나올 겁니다. 뭐 여러 버전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냥 적당히 엔터키 쳐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또 다른 텍스트 예를 들면 안녕하지 않으세요? 와 같은 느낌의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또 다른 메시지를 고르신 다음에 엔터키 치면 문장이 완성이 돼요. 아이고 엔터키 치면 안 되는구나. 적당히 오른쪽 화살표로 커서 이동시킨 다음에 엔터키 치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녹색 화살표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처럼 방금 전에 실행을 했었다면 녹색 화살표가 아니라 녹색 유턴 마크가 뜹니다. 얘는 다시 실행하겠다는 거니까 얘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시면 앱을 다시 설치하고 화면 한가운데
안녕하지 않으세요 라고 제가 지금 화면 녹화를 하다 보니까 해상도가 많이 누추하긴 한데 아무튼 화면 한가운데 안녕하지 않으세요 물음표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왜 안녕하지 않으세요를 출력하고 있냐를 물어보면 이 앱을 처음 켰을 때 find 해와 갖고 걔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안녕하지 않으세요 라고 강제로 변경을 했기 때문이다 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java 파일에다가 자바 코드를 쳐서 어떤 뷰의 어트리뷰트를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은 앱을 켜자마자 변경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앱을 켰더니 변경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잘 안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 있습니까? 도움 필요하다 없으면 다음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자바 코드를 살짝 보면 지금 뭔가 이 두 이름 activity underscore main이라는 이름이랑 tb underscore hello world라는 이름 이 두 개는 지금 보라색으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탈릭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두 이름 어디선가 본 이름들이고 일단 위에 거는 .xml 파일의 이름입니다. 우리 res 폴더의 레이아웃 폴더 안에 들어있는 activity underscore main .xml 파일의 파일 이름이 지금 자바 코드로서 적혀 있고 일단 보라색이 이탈릭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tb underscore hello world는 어때요? tb underscore hello world는 그 activity underscore main.xml 파일 안에다가 우리가 텍스트 뷰 하나 화면 한가운데 보여줄 거 걔의 아이디를 tb underscore hello world로 지정했으면 좋겠네 라고 적어 놨었거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r.id.tb underscore hello world로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id 속성으로서 이런 이름 적어본 적 있고 거기다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java 파일에서 저런 느낌의 수식을 적을 수가 있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이 뭘 의미하는 거냐? 역시나 컨트롤 Q를 눌러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ctivity underscore main에 컨트롤 Q를 하면 이런 느낌으로 튀어나와요. 잘 모르겠는 public, static, abstract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activity underscore main은 숫자 하나를 담기 위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130만, 자, 이 숫자는 여러분이랑 저랑 다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30만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담아놓고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다 알죠? 예를 들어 넘버는 3 엔터 쳤다. 그 다음 프린트 넘버 한다 하면 3이 출력되잖아요. 왜 3이 출력되냐라면 넘버에 3을 담아놨었으니까죠. 여기 같은 경우는 activity underscore main에 130만을 담아놨어요. 그 다음에 그 동일한 이름을 써서 얘는 지금 세컨텐트 뷰 130만이라고 적어놓은 거랑 동치가 됩니다. 그랬더니 activity underscore main.xml 내용을 바탕으로 화면 한가운데 텍스트 뷰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tb underscore hello world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컨트롤 Q 누르시면 얘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30만이 아니라 100만이라는 또 다른 숫자로 지금 담아놓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지정을 해둔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뭐 하자는 걸까요? 조금 더 쉬운 부분을 가봅시다. 자, 여기 지금 r.layout, r.id 이런 식으로 지금 적혀 있는 상태인데 저 대문자 r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도 리소스를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자, 당연스럽게도 자, 여러분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때도 똑같아요. 자바 프로그램 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java 파일에서 쓸 수 있는 이름은 기본적으로 다른 .java 파일에서 정의를 한다거나 자바 동네 같은 경우는 선언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아무튼 어딘가 자바 코드에서 새로 도입해 놓은 이름들만 쓸 수 있어요. 이건 파이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에 .py 파일에 넘버는 3 이런 식으로 아니면 슬립 괄호 열고 같은 게 time.py에 적혀 있다든가 실제로 그런 거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서 함수 정의 같은 게 적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random.wendint라든가 같은 이름을 적어가면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나중에 액티비티를 여러 개를 다룬다 .xml 파일 여러 개를 다룬다 할 때 이 액티비티는 화면 한가운데 헬로 월드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 헬로 월드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사실은 activity underscore main .xml 파일에 적혀 있어 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그
리소스들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액티비티 언더스코어 메인을 선택하겠다와 같이 여기다가 적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적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이건 코드 조금만 더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면 이런 비슷한 거를 RES의 레이아웃에 activity 언더스코어 main.xml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세컨텐트 뷰 해줘라고 적는 것도 이런 스타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은 할 거예요. 근데 앱이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RES 폴드에 어쩌고저쩌고 막 톨을 달아서 진행하는 건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뒤에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RES 폴더의 내용물을 추가한다든가 거기 담겨있는 .xml 파일 내용을 변경한다거나 할 때마다 RES 폴더에 담겨있는 무언가들 중에 하나를 고르기 위해 자바 동네에서는 이런 이름을 쓸 수 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R이라는 형식에 대해서 자바 코드를 우리 뒤에서 대신 적어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름은 자바 동네에서 쓸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xml 파일은 자바는 아니거든요. 거긴 자바 코드가 적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xml 파일 그 자체 내지는 .xml 파일 어딘가에서 지정해 놓은 그 속성, 얘 같은 경우는 ID 속성이에요. 그 속성 값을 자바 동네에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R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뭔가를 우리 대신 자동 완성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앱을 만드는 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자바 코드, 자바 프로그램이니까요. 자바 코드 또는 뭐 코틀린 코드 아무튼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회사의 목표에 맞게 동작하도록 시간을 쏟게 될 거예요. 반면에 이제 .xml 파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페이지의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어떤 색상으로 어떤 글자로 뭐 가운데 정렬을 할 거냐 등등 좀 더 디자인 측면에서 좀 더 외관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통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디자이너라고 부를 만한 미적 감각이 투철하신 분들이 .xml 파일 내용물들을 열심히 적게 돼요. 그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쓰지 않고 다른 도구, 예를 들면 포토샵이라든가 등등 다른 도구들을 써서 표현할 그림 같은 거, 그다음 그 그림을 어디에 몇 컴마 몇에 배치할 거냐, 어떻게 확대 축소는 어떻게 할 거냐와 같은 것들을 지정해 가면서 RES 폴더에다가 자신의 결과물을 열심히 우겨 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앱은 결국은 자바 프로그램이니까 디자이너 분들이 열심히 세팅해 놓은 걸 앱을 딱 처음 켰을 때 화면에 띄운다. 또는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 띄운다. 와 같은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프로그래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냥 자기 노트북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각자 깔고 각자 진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파일만 제대로 모으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달리 말하면 분업을 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막 파일 이름을 적는다든가 경로를 포함한 뭐 복잡한 코드를 적는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아이디만 서로 우리 이 페이지 본론의 아이디는 tv 언더스코어 메인으로 하자, tv 언더스코어 뭐 헤더로 하자와 같이 아이디를 어떻게 쓸 건지만 서로 협의를 해놨다면 그 아이디를 지정해 놓은 텍스트 뷰의 크기나 색상 같은 건 디자이너가 세팅을 해두고 그 아이디로 지정되어 있는 텍스트 뷰를 어느 시점에 속성을 바꾼다든가 어느 시점에 아예 화면에서 날려버린다든가 와 같은 식으로 언제 그 작업을 수행할 건지는 프로그래머가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협업, 분업을 할 수 있도록 ID 개념 내지는 RES 폴더 리소스 개념 같은 것들이 따로 마련이 돼 있고 그 중간 다리를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뒤에서 열심히 R이라는 새로운 이름에 대한 정의 중괄호 내용물을 채워가면서 백업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아직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이 다음에는 .xml 파일로 살짝만 들어가 볼까요? 이게 지금 불만인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 컴포넌트 트리라든가 원래는 없었던 노란색 경고가 지금 떠 있습니다.
얘가 지금 경고가 어디서 유발됐냐라면 이 안녕하세요 텍스트 뷰에 텍스트 속성을 지정하면서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마음에 안 든대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시면 영어로 하드 코디드 스트링, 그래서 뭐 use 어쩌고 저쩌고를 대신 쓰세요 라고 우리한테 지금 도움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봅시다. .xml 파일 가셔서 요 한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 선택하시고, 그럼 아이디가 헬로 월드일 거예요. 이 친구의 텍스트 속성 지금 우리가 직접 안녕하세요 느낌표라고 잡아놨어요. 요 오른쪽 보시면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의 칩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라고 해야 될까요? 버튼이 하나 얇은 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친구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하면 Pick a Resource라는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자원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글자들, 문자열이라고 보통 부르죠. 스트링 리소스들 중에 뭐가 있나를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서 새로운 스트링 리소스를 추가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링 밸류로 갑시다. 스트링 밸류 한 다음에 리소스 네임 메시지니까 화면 한가운데 보여주는 메시지니까 MSG 정도로 갈게요. 그 다음에 리소스 밸류, 그래서 MSG라는 이름의 스트링 리소스는 안녕하세요 느낌표입니다와 같이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OK를 누르시면 우리 앱에서 쓸 수 있는 스트링 리소스들 중에 MSG라는 이름의 리소스 하나를 추가를 하는 셈이 돼요. 그 다음에 걔는 실질적으로는 안녕하세요 느낌표를 쓰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시면 잘은 모르겠지만 골뱅이 스트링 슬래시 MSG라고 돼 있고, 옆에 있는 요 아까 하얀색이었던 칩은 이제 까망색으로 칠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경고는 사라진 것 같아요. 다른 데 골랐다 다시 오시면 다시 텍스트 어트리뷰트 보면 그 노란색으로 아까 표시해 놨던 건 이제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리소스들, 뭐 그림 파일을 내가 추가한다, 그런 애들도 다 리소스예요. 우리 지금 이 앱의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무슨 뷰를 어느 위치에 보여줄 거냐, 역시나 activity_main.xml이라는 리소스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앱의 메시지라 함은 안녕하세요 느낌표야 와 같은 느낌으로 어떤 글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하고 그를 리소스로서 저장을 해두는 게 가능해요. 요건 이제 언제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다국어 지원하는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 뭐 일본어, 중국어 버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MSG 하면 기본 세팅 한국어일 때는 안녕하세요 느낌표고, 만약에 사용자가 영어를 골랐다, 그럼 영어 리소스를 통째로 들고 와서 거기 들어가 있는 MSG라는 이름의 리소스 들고 오면 뭐 헬로 월드 같은 거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간편하게 각각 상황에 맞게 서로 다른 리소스를 들고 와서 이름만 똑같다면 동등한 위치에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살짝 볼게요. 왼쪽 보시면 Alt 1 해갖고 프로젝트 탭 다시 열어서 보시면 우리 RES 폴드 레이아웃 안에 이 친구 열심히 만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values를 까보시면 strings.xml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글자들 리소스를 여기다가 몰아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컬러즈도 있죠. 지금 컬러즈는 언제 쓰일까요? 여러분 그 다크 모드라고 보통 많이 지원하잖아요. 이제 다크 모드 지정 안 하면 기본이 하얀색, 했다면 검은색. 근데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색상을 반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다 리소스로 잡혀 있어서, 만약에 다크 모드라면 흰색은 검은색으로, 예를 들면 새빨강색은 약간 어두운 다크 레드로와 같이 사람이 보기에 위화감이 없는 어두운 색상으로 변경하거나 하고 싶을 때 colors.xml을 쓸 것 같아요. 아무튼 strings.xml을 더블 클릭하시면 얘는 일단 디자인 화면은 안 보여주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든지 지금 시점에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눈앞에 보여줄 겁니다. strings.xml 안에는 지금 항목이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앱 이름, 우리 맨 처음에 지정한 그게
리소스로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 밑에 있는 MSG라는 이름의 안녕하세요 느낌표는 우리가 방금 전에 클릭 열심히 해가면서 열심히 창 열어가면서 새로 추가한 리소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정도는 여러분이 직접 .xml 파일을 수정해서 내 앱에 새로운 스트링 리소스를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MSG 안녕하세요 요 한 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새로 한 줄 만들고, 그럼 이제 이름은 서로 달라야겠죠. MSG 언더스코어 네거티브 한 다음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안녕하지 않으세요 와 같은 부정적인 인사 메시지를 역시나 리소스로서 .xml 파일에다가 지정을 해둘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앱은 원래 리소스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리소스를 무려 3개나 들고 있는 3가지 메시지들 중에 하나를 골라갖고 쓸 수 있는 친구로 둔갑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 할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미리 리소스를 지정을 했다면 여러분이 어떤 뷰에 대한 예를 들면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기서 목록에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줘와 같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xml 파일을 이렇게 적어놨다면 strings.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화면 한가운데 안녕하지 않으세요 물음표를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는 당연스럽게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java 파일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 시점에 큰 따옴표 해가지고 직접 자바 프로그래머가 안녕하지 않으세요 라고 바꿔줬으면 좋겠어 라고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머 내가 아닌 디자이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가분이 정해놓은 부정적인 메시지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적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strings.xml에서 지정해놓은 부정적인 메시지로 이 텍스트 뷰에, 화면 한가운데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하겠어 라고 적는 게 가능하고, 요건 지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일단은 .xml 파일, 그러니까 리소스의 내용물을 쓰는 거니까 대문자 R 하고 점을 찍고 스트링 하고 점을 찍고 점 찍으면 우리 아까 .xml 파일에서 봤던 그 이름 3개가 뜰 거예요. 지금 우리 부정적인 메시지 들고 오고 싶은 거니까 MSG 언더스코어 네거티브라고 적고 완성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녹색 화살표를 누르시면 무려 아까 전이랑 동등한 실행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전히 안녕하지 않으세요 물음표가 화면 한가운데 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이 setText라는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우리는 화면 한가운데 있는 뷰에 구체적으로 무슨 글자를 보여줄 거냐, 텍스트 뷰에 무슨 글자를 보여줄 거냐를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한번 컨트롤 Q를 눌러서 설명을 살짝 구경해 보면 일단 전반부는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set the text to be displayed using a string resource identifier. 그래서 얘는 지금 숫자를 하나 받도록 돼 있고, 그 숫자를 토대로 리소스 열심히 뒤져가지고 그 안에 적어놨었던 안녕하지 않으세요 물음표를 들고 와서 그거를 결과적으로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스마트한 친구로 지금 잡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또보기 버전이 우리가 직접 큰 따옴표 해가지고 썼던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직접 구체적으로 무슨 글자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를 지정하는 버전입니다. 방금 전에 바꿨던 건 한국어를 잘 하시는 한국어 작가분이 지정한 엄선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이 시점에 보여주도록 세팅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우리가 직접 지정한 건 아니지만 얘도 결국 자바에서 쓸 수 있는 이름이고, 지금 이 이름에 대해서도 숫자를 하나를 지정해서 자바 동네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 대신 뒤에서 잘 지정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구경하면 우리 헬로월드 출력하는 앱을 무려 안녕하지 않으세요를 출력하는 앱으로
둔갑을 시키는데 성공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살짝 쉬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일단은 이 두 줄은 없는 셈 치고 주석으로 막아놓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석으로 적는 방법,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직접 슬래시 적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이 부분 주석 했다가 풀어보세요, 다시 주석합시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내 지금 주석으로 막고 싶은 부분을 줄 단위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시면 그 줄 전체를 주석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슬래시를 줄마다 적어줍니다. 이거의 장점은 여러분이 컨트롤 슬래시를 한 번 더 누르면 주석을 일괄적으로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슬래시에서 막아두시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몇 분 쉴래요? 지금 4시 23분입니다. 오늘은 첫 쉬는 시간이니까 27분을 쉴게요. 잠깐, 우리 몇 시까지지? 6시까지죠? 27분을 쉽시다. 그래도 16시 50분에 재개를 할게요.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뭐 우리 출석 체크는 안 하니까 그건 상관없겠네요. 아무튼 조금 이따 다시 재개를 할게요. 자, 시계는 띄워놓고 저도 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